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대 후반 여자 우울증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20대 전체적으로도 최근 5년 동안 보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 중에서 25에서 29세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도 늘었지만은 자살자도 많이 늘었어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15년 이후 남성 자살자는 19.7%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여성 자살자는 64.5가 늘었어요. 3배 이상 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등의 기분 장애는 2020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수준이었고 특히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25에서 29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된 기사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를 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유마티스 내과 교수 김연아 의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언론이랑. 여기 내용을 보면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보면 자랄 땐 평등하게 컸는데 졸업해보니 이 사회는 그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 거죠. 일자리도 급여도 차이가 나고 폭력적인 환경을 접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겁니다. 우울이 시대의 정서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20대 여성들은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우물로 무너지는데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돈 주겠다 목소리를 높이니 번지수가 한참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그 네티즌들의 그 댓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현자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을 보면 SNS 가행 비교 심리가 가장 큰 원인일 듯. 갑오 속에 공주로 자라면서 신데렐라식 드라마를 보며 현실인 양 착각하는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니 멘붕 오는 거죠. 자존감이 너무 낮고 현실 도피하고 요새 2030 유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심각할 정도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유리 멘탈입니다. 각자 도생 시대에 어떻게 생존하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스트 댓글인데 원래부터 인생이라는 거는요. 고달픕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고달파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로는 보면 여자들의 삶은 고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82년 김지영 세대부터 해가지고 최근 한 20년 동안은 여자들 살기 정말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자살률을 보면 여자들의 자살률은 30 이후에 떨어지는데 남자들은 급증해요. 저는 그게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글쓴이의 말처럼 갑오 속에 온실 속에 공주처럼 자랐죠.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과거의 언니들 같은 경우는 공주 대접을 내렸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남자들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침체로 들어갔죠. 코로나 때도 뭐 남자도 취업 잘 안 됐습니다. 여자도 안 됐고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로 인해서 취업하기도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20대 초반에 비해서 20대 중후반 여자들이 더욱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같으면 취업이 잘 안 되면 취집을 많이 했거든요. 남자들도 그거는 용인하는 분위기였어요. 여자들의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여자들 스스로 이거를 걷어차버렸어요. 이제는 취집하기도 힘들어졌죠. 남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맞벌이 가능한 남자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여기 여의사님 말씀하신 거는 너무 여성 편향적인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그 다음에 댓글을 보면 두 번째 베스트 댓글인데 한국에서 요즘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늘은 중요한 원인이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걸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왜곡된 남녀 평등이 정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문제입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적 인생인데 이걸 한국의 페미니즘은 당연히 여기고 너무도 많은 20대 여성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여성들은 20대에 그걸 깨닫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미 왜곡된 남녀평등으로 경쟁력은 상실되어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귀족론이죠. 왕족론. 그런데 과거의 언니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특히 82년 김지영이 제일 많이 누렸죠. 지금 30대 여자들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제 멘붕이 오는 거고 그나마 지금 30대들은 20대 때 좀 누렸어요. 누리다가 못 누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고 지금 20대는 아예 그냥 누려보지도 못하고 바로 당하는 거니까 멘탈이 오고 멘탈 붕괴가 오고 우울증이 늘어나고 자살도 늘어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뭐 최근에 5년 정도 자료를 봐도 2018년도 5만 7천 명 정도 했는데 2022년도에는 12만 명, 110.65예요. 그리고 이게 통계가 잡히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괜히 뭐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좀 찝찝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기사 인터뷰에도 나오잖아요. 2000년대 이후 정신질환 발병률과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2000년대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지형 SNS에 보편합니다. 특히 이자들은 사회적 유대감과 공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SNS에서 비교하고 당하며 스스로 받는 정신적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 거죠. SNS에 올라온 여성 모델들을 보며 거식증에 걸리는 여성들이 많은 것만 봐도 이미지형 SNS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거 연령 제한을 두거나 해야 합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자료가 미국의 이스턴 온타리오 아동병원 연구진이 연구를 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미국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6에서 8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본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체중과 몸매에 대해서 큰 불만을 느끼고 심각한 불안감과 우울증 증상, 섭식장애 등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셜미디어를 보다 보면 수많은 연예인, 패션 모델, 피트니스의 모델 이미지가 엄청나게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이런 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SNS 이용자 대부분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날씬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SNS 보는 거는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신건강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실제 특히 이제 기혼은 나온데요. 이게 기혼 남성, 기혼 여성, 미혼 남성, 미혼 여성 이렇게 분류하면 정신질환 1년 유병률도 미혼 여성이 1등, 불안장애 1년 유병률도 미혼 여성이 1등, 인터넷 중독 비율도 미혼 여성이 1등, 스마트폰 중독 비율도 미혼 여성이 1등이에요. 스마트폰 중독 비율은 무려 22.3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뭐 4, 5명 중에 1명이 거의 중독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오염이 많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의식이 많이 생기고 또 드라마라든가 예능 같은 것도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근데 요즘 남자들이 대시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도 바뀌어야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20대에 좋은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짜들 많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룹을 만든대요. 본인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대략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는 그룹을 여자들끼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명품을 한 개씩 준비를 한답니다. 그럼 명품이 총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각 한 사람이 10개 사진을 다 찍는 거죠. 각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명품은 하나밖에 없는데 명품이 10개 있는 것처럼 나 잘 나가는 여자야. 그런 것도 한대요. 심지어.
그러니까 SNS에 있는 거 믿지 마세요. 여기에 또 사기꾼들 많잖아요. 뭐 자기 잘 나간다. 뭐 외제차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돈 벌게 해주겠다. 투자해라.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세상에 진짜 부자는요. 돈 있는 척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날파리가 들끓잖아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 투자해라. 그 얼마나 피곤한데요. 실제 부자들은 인스타에 자랑 안 해요. 허세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제발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보겠습니다. 20대 여자의 우울증 증가에는 아무래도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초식화가 심하고 여자에게 냉정한 20대 남자의 무관심이 큰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20대 연애 비율이 20% 남짓밖에 안 되고 이는 초식남으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여자는 관심의 동물이라 관심조차 못 받는 여자들의 우울감은 꽤 큰 타격이 클 겁니다.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여자는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자로서 가장 가치가 높은 20대 때 지금 남자들이 냉소적이에요. 미칠 노릇이죠. 그렇다고 취업하기도 쉽냐? 취업도 힘들어. 취직하려고 해도 요즘은 취직하기도 힘든 분위기야. 언니들이 깽판을 쳐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탓을 할 거면 언니들을 탓하세요. 언니 세대들. 그리고 남자들도 이제는 워낙 무고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스토킹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고 사건들도 많다 보니까 남자들이 요즘 먼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겁을 많이 내요. 잘못했다가 인생 나락간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이자들이 먼저 고백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거 바뀐 거는 결국은 이자들이 만든 거죠.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의 특성상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성이 다투고 경쟁하면 불행해질 뿐이죠. 스스로 낮추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현명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똑같은 의미죠, 저 말한 거랑. 그리고 그 다음 댓글도 여자들 스스로 인생 난이도를 올렸다는데 공감합니다. 세상 호구지책하며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스스로 취직이라는 좋은 일자리를 걷어찼으니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을 봐도 우울해지는 근본 원인은 타인과의 비교 같아요. 타인과의 비교를 하더라도 동기부여로 작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우울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 비슷한 맥락이시네요. 또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에서 분위기를 바꿔서 이겨내야 하는데 보통 여자들은 우울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해결해 주길 바라지 본인이 헤쳐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도 결국 양성평등이 여자들의 발등을 찍었군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의견은 그분들 유리천장을 깨려고 점프를 뛰었는데 본인 몸이 무거워 천장은 못 깨고 유리바닥만 깼네요. 더 침몰할 것입니다. 바닥은 1층이 아니에요. 지하가 더 많습니다. 힘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의 어떤 입장을 보면 반격한 지 얼마 안 지났거든요. 얼마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안 되는데, 물론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여자들이 좀 이렇게 뭐 안 좋은 뉴스들이 많다. 즉 우울증 느끼는 여자들이 많고 자살률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남자들이 단호해져야 후손들 남자들이 그나마 좀 편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